네, 금요일은 연준하처 시간입니다. 연준의 데이터와 더불어서 과연 매크로 변수들에 대한 예측들 어떻게 될지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잭슨 홀 미팅이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하는 상황에서 오늘 연준하처 시간 또 중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요,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연준하처는 먼저 주제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이든의 통계 조작, 미국의 고용지표 수정의 진실은 이번 주에 발표됐던 이 비농업 고용지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폭의 좀 변화가 있었어요. 무려 81만 8천 개의 일자리 감소가 나타났는데요. 사실상 이 데이터만 보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공식적으로 봤을 때 고용 시장이 뜨겁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통계였습니다. 네, 기자님 일단 이번에 발표된 고용 통계에 대해서 수정치 이야기가 좀 설왕설래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SNS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위해서 네. 이번 계속 이제 그동안에 이 고용을 부풀려 왔다가 이번에 드러났다. 네. 뭐 이런 식의 평가도 많은데요. 크게 이 이제 노동통계국이죠. 네. 노동통계국에서는 두 가지 고용 지표를 발표를 합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은 매달 지금 어느 정도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거를 우리가 흔히 보는 게 그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저께 발표됐던 저것은 뭐냐면은 QCEW라고 약간 이제 복잡한데요. 네. 얘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1년에 한 번 발표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8월에 잠정치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내년 2월에 그 확정치를 발표하는데요. 네. 얘는 뭐냐면은 지금 8월이잖아요. 올해 3월 거를 0점 조정한다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매달 나오는 거는 매달 해야 되니까 이 전체 이거 조사하는 샘플 수도 작고 네. 아무래도 부정확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3월 거를 하는 건데 지금 8월이니까 벌써 5개월 후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도 내년 2월이나 가서 확정치가 나오니까 거의 1년이나 늦어진 데이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워낙 많은 거의 전수조사를 한다고 네네.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늦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또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이 데이터는 실업보험에 가입된 그 노동자를 대상으로 네. 조사를 해요. 근데 거의,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 97%가 실업보험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나머지는 이제 주로 누구냐? 가입이 안 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불법 이민자들이 고용은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취업은 할 수가 있는데 그 실업보험에 네.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차이가 좀 생기고 그런데 어쨌든 이 데이터는 올해 3월 거다. 올해 3월. 올해 3월을 네.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정확하게 얼마냐 이걸 보는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들어보니까 그럼 불법 이민자 고용이 생각보다 이 사이즈가 좀 되나 봐요. 약간. 네, 그렇죠. 예. 아, 그거는 이제 후에 더 네. 정확한 이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고용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주셨는데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이번에 82만 개 일자리 감소가 되면서 그러면 현재 발표되고 있는 월별 고용 지표도 약간씩 수정이 될 텐데 어떻게 좀 바뀔까요? 네, 저 지금 나와 있는 이제 파란색 막대기는 뭐냐면은 월별로 고용이 얼마나 증가했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주황색 이 선이 있죠. 선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검은색하고 주황색인데 네. 주황색은 뭐냐면은 이번에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이제 82만 개 정도가 줄었잖아요. 네, 그걸 그러면은 반영하는군요. 그걸 12로 나눠서 그 전 그러니까 23년 4월부터 네. 24년 3월까지 3월까지. 네. 12로 나눠서 다 똑같이 이렇게 줄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년 2월에 확정치가 나오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이제 플러스가 되는데 그거 다시 조금 올라가겠죠. 네. 그게 검은색입니다. 근데 검은색은 이제 무엇을 가정한 거냐면요. 지금 이제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불법 이민자가 지금 이 8월에 집계한 데이터에서는 이게 잡혀 있지 않으니까 네네. 아마 더 올라갈 것이다 해서 골드만삭스는 한 50만 개가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저는 그냥 대략 한 30만 개만 해서 다시 올라가니까 뭐
뭐 차이는 나지만은 네. 여전히 노동시장은 뭐 굳이 얘기한다면은 강함에서 스트롱에서 견조함, 솔리드 이 정도로 바뀐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이 좀 크게 둔화됐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를 모두 고려했을 때는 네. 약간 정도는 그래도 견고한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맞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의견이시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이민자가 미국 고용시장에서 그런 비율을 얼마나 차지하길래 이번에 이 부분이 이렇게 고려가 된 건지 최근 흐름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 차트를 보면요, 주황색은 2021년 이제 초부터 기준으로 해서 네. 미국의 이제 고용자가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국인,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해외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쵸, 네. 이민 왔다고, 이민을 왔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시민권자는 아니니까요. 그쵸, 그렇게 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밑에 이제 파란색이, 외국인의 네. 이제 그 고용 증가거든요. 네. 그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재밌는 게 이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서 노동 시장에서 현재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4배 이상이 돼요. 대략 한 네. 4.2배거든요. 근데 늘어난 걸 보면은 별로 차이가 없죠. 그러게요. 네. 그 얘기 뭐냐면은 외국인에서 이 고용 증가가 굉장히 비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화살표 두 가지를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기간에 내국인은 오히려 65만이 네. 줄었고 네. 외국인은 127만이 네. 늘었어요. 근데 이 기간이 어느 기간이냐면 이번 QCW 발표에서 바뀌는 기간이에요, 이게. 그렇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QCW는 지금 얼마가 줄었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82만이 줄었다고 얘기했는데 네. 사실 이 늘어난 이 외국인 127만이 물론 다 불법 이민자는 아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상당수 여기 불법 이민자가 포함이 됐을 거라고 보고 네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또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연구를 했던 골드만삭스 이런데 이제 그 연구원들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고용이 많이 또 증가를 했기 때문에 결국 추가적인 최종 확정치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네요. 80만이 감소했다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네. 뭐 사실은 뭐 한 3, 40만 정도로 이렇게 그 감소폭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또 고용시장과 관련돼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시장이 좀 말이 많았었는데 사실상 최종 통계치까지 좀 봤을 때는 그래도 노동시장이 견고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에서 보셨겠지만 사실 이 데이터를 두고 고용이 워낙 갑자기 크게 또 공식적인 데이터에서 감소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이 좀 유리하게 고용 통계를 조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하는데 그럼 실제로 그런지 역대 대통령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해봤는데요. 네. 재밌었어요. 예, 이게 이제 또 지금 이 QCW 데이터는 매년 8월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 계속 이제 그 고용을 부풀렸다가 어차피 8월에 그 드러나거든요. 맞죠. 그쵸. 근데 선거는 12월이잖아요. 맞죠. 그럼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드러날 그 거짓말을 한다는 게 좀 이게 말이 좀 안 되고요. 네. 그럼 과거 이제 대통령들은 어땠냐? 자 보면은 제일 처음에 했는 게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 네, 때입니다. 네. 이때는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오히려 그 매달 발표하는 게 더 적게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제일 큰 기둥이 있는 게 오바마 대통령 때인데요. 네, 네. 오바마 대통령 때는 무려 100만 개를 과대 평가를 했던 거예요. 더 크게 계속 발표가 됐던 예, 거네요. 예, 네. 예. 그런데 이거는 오바마 대통령은 8년 했잖아요, 2번. 맞죠. 그러니까 매년 한 50만 명 정도 더 더 이제 과대평가했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되고요. 그럼 트럼프 시절에는 49만 명이니까 거의 50만 명이에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바이든 시절에는 현재까지는 대략 30만을 덜 뭐라 해야 되나 네. 과소평가했어요. 그 파란색이 그거거든요. 오히려 네, 예. 과소평가. 그런데 이번에 나온 80만을 더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뭐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본인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통계 지표들도 가끔 대선에 좀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고용 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희가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보면은 이제 FOMC 회의록이 또 이제 간만에 공개가 됐는데 회의록에서 저희가 공부했었잖아요. 헤지펀드의 베이시스 트레이드에 대한 네. 언급이 또 있었어요. 일단 이 시간에 한번 짚어보긴 했었는데 기자님이 개념을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그 헤지펀드하고 자산운용사라고 여기서 이제 자산운용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연기금 이런 데입니다. 네. 거기에 그 국채 선물 포지션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헤지펀드는 매수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매도한 데도 있는데 그런 걸 다 합쳐서 순 얼마큼 했냐 그러니까 오렌지색이 헤지펀드의 순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파란색은 자산운용사의 순 매수 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은 이 거울처럼 네, 딱 이렇게 대칭되네요. 돼 있죠. 그럼 이걸 보고 자산운용사는 국채 선물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고 헤지펀드는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고 거대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네. 이거는 다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이게 네. 이제 형성이 된 건데요. 헤지펀드는 뭘 하냐면은 선물 가격이 높으면은 선물은 매도하고 그 현물 국채를 매수해서 그걸 베이시스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따먹는 그런 매매를 합니다. 여기는. 네. 근데 요거는 대략 3개월 단위로 일어나요. 네네. 왜냐하면은 국채 선물의 만기가 3개월마다 돌아오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그거 3개월마다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그럼 자산운용사는 왜 선물을 매수하냐? 여기가 네. 선물을 매수해 줘야지 선물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헤지펀드가 그 올라간 선물은 매도하고 국채 현물을 가져가는군요. 그거를 네. 이제 매수하게 되는데 자산운용사는 왜 매수하냐가 중요한데요. 자산운용사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왜 60, 40 뭐 펀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60은 주식에 투자하고 네. 40은 채권에 국채에 투자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자산운용사가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따라 포트폴리오를 갖고 하거든요. 있군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어차피 선물은 국채는 사야 되는데 지금 딱 보니까 다음 뭐라 해야 되나요? 수익률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즉 국채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물보다도 일단 선물을 먼저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선물은 증거금 뭐 4, 5%밖에 안 내거든요. 네네.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데 또 투자할 수 있고 여유가 생기니까 이 증거금이 얼마 안 드니까 이 자산운용사 그걸 마구 삽니다. 네. 그럼 가격이 이제 선물하고 현물하고 가격에 괴리가 생기니까 그때 헤지펀드가 베이스 트레이드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자산운용사는 매수를 왕창하고 네. 헤지펀드는 매도를 왕창해서 뭐 둘이 막 싸우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고 그냥 각자 다 포지션에 각자의 따라서. 네. 특성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베이시스 트레이드 현재 상태가 좀 어떻길래 연준에서 또 멘트가 나왔을까요? 헤지펀드의 국채 선물 순매도 수량이 지금 사실 어마어마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장 높았을 때가 2019년 8월이었는데요. 여기 네네. 그림에 제일 앞에 있는 네모. 그때 보면 대략 한 5,500억 달러 수준에 있었는데요. 네. 지금 9,700억 훨씬 달러로 크네요. 거의 2배나 올라갔어요. 네네. 근데 이거 자체는 이 베이시스 트레이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베이시스 차이가 나서 선물은 매도하고 현물은 매수해서 그렇죠. 쭉 만기까지 3개월 뒤에 보면은 수익이 나게끔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기까지 가는 3개월 동안에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건 언제냐? 국채 선물의 증거금이 4%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이 헤지펀드들은 어떻게 하냐면 레버리지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국채 선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은 증거금이 커져요. 그렇군요. 그러면 증거금을 이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증거금 납부할 돈이 없으면은 자기 갖고 있는 포지션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국채 현물을 들고 있던 거를 네. 매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겠죠. 네네. 요게 사실 연준 위원들이 지난번 걱정하는 거군요. FOMC에서
굉장히 뭐 아주 우려한 건 아닌데요. 네. 우려의 이런 눈길을 보낸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베이시스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개념을 잡아드리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국채 선물의 증거금이 커졌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이럴 때 헤지펀드들이 포지션을 청산하고 그래서 이제 국채 현물을 매도하는 현상들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좀 야기하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번에 의사록에서도 상당히 좀 걱정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잭슨홀 미팅이 또 개막을 했잖아요. 오늘 밤에 또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잭슨홀 미팅에서 저희가 물론 금리 인하 여부 그리고 금리 인하를 얼만큼 할지도 잘 봐야겠지만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결국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2%대를 향해서 더디지만 네. 계속 이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들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맞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 패러다임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에서 이제 바뀌어서 그 고용에 고용적으로 대한 넘어갔죠. 그 고용이 너무 나빠지는 거를 막는 이런 걸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또 이번에 어쨌거나 82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이 조정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도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네. 그래도 빅 스텝이라 그러죠. 네. 50 이렇게 네. 안 하고 25 이 정도로 점진적인 접근을 하지 않나. 아무래도 연준 쪽에서도 지금 보면은 앞서서 저희가 고용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총 통계로 합쳤을 때는 아주 크게 변화는 없고 좀 견조하다 이렇게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좀 멘트를 하는 걸까요? 네, 그러겠죠.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100만 이렇게 나왔으면은 네. 그때는 아마 50bp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또 여러 사람들의 생각도 이게 이제 또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거고 그래서 아마 그리고 또 연준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시장의 변동성을 주는 걸 굉장히 그렇죠.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 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또 다음 주에 국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일단은 점진적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자님이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연준의 데이터 알아보는 연준 와처 시간이었고요.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